안녕하십니까, 리얼머니TV의 정팀장 김프로입니다. 오늘은 이더리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비트코인 말고 이더리움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예. 이더리움이 이제 시가총액 두 번째로 큰 암호자산이거든요. 우리나라로 치면은 SK 하이닉스랑 똑같다는 뭐 말씀이시죠? 그 정도죠. 예. 근데 최근에 쿠팡이 이제 백조가 그렇죠, 되면서 그렇죠, 맞습니다. 그거는 근데 우리나라 그게 아니니까요. 네. 예. 이제는 외치리라. 비트코인이 이 디지털 금이라고 한다면 예. 이더리움은 디지털 석유예요. 그러니까 일단 그만큼 이더리움도 가치가 지금 존재를 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이 디지털 석유라고 평가받는 이유가 이 바로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건데, 기존에는 이제 집을 사려고 하면은 제3자의 신뢰가 필요하거든요. 공인중개사 같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 신뢰를 바탕으로 구매를 하는데, 네. 이 스마트 컨트랙트가 있으면 집을 판매하고자 하는 사람이 집 문서를 이 블록체인 위에 올리고, 구매하고자 하는 사람이 돈을 체인 위에 올리면 그 계약을 바탕으로 이 집 문서가 일로 갔다는 게 인증이 되면 돈이 자동으로 가게끔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스마트 컨트랙트거든요. 그러니까 중고나라로 치면은 안전거래랑 똑같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뭐 거의 유사하죠. 예. 이 스마트 컨트랙트를 활용한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2017년에 이 ICO 붐이 일었거든요. 예. 이 이니셜 코인 어퍼링이라고 이제 IPO랑 비슷한 건데 코인을 공개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이 코인, 새로 나온 코인을 받기 위해서는 이더리움을 이제 집어넣어줘야 되는데, 이 이더리움을 집어넣으면 나중에 이 새로 발행되는 코인을 받아야 되잖아요. 예. 근데 이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걸 통해서 이 이더리움을 집어넣었을 때 나중에 내가 집어넣은 이더리움만큼 이 코인이 발행되면 이 스마트 컨트랙트 때문에 내가 코인을 받을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면은 비트코인 말고 이더리움만 ICO가 가능했다는 말씀이시죠? 꼭 그런 건 아니고 뭐 다른 퀀텀이나 이런 것도 가능했는데, 예. 이 제일 유명하고 퍼블릭한 게 이더리움이기 때문에 이더리움을 주로 썼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안정성도 입증이 됐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지금 기존 회사 같은 경우에는 IPO를 하려면은 이제 증권사를 통해서 해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그런 중개사가 없이 바로 이제 직접적으로 상장을 하는 개념인 거죠. 돈을 그렇게 받고. 치면 사실 이게 조금 뭐 주식 상장에 비해서 좀 실제로 가치가 없는 코인들도 많이 상장이 되고 그럴 수도 있겠네요. 뭐 그런 리스크가 있고 해서 지금 보면 쭉 관심이 떨어졌는데, 왜냐하면 예. 이런 것 때문에 사기도 있고 방금 정프로님 말씀하신 위험도 있기 때문에 규제가 엄청 심해졌거든요.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져 갔죠. 예. 점점 난 멀어지나 봐. 그리고 요즘 핫한 게 증권형 토큰이라는 게 있거든요. 예. 이 STO라는 건데, 만약에 미술품이 하나 있다고 치면 예. 이 미술품을 살 때는 그냥 이 통째 한 개를 그냥 사야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 STO를 통해서 이 블록체인을 쪼개가지고 이렇게 뭐 100개면 100개, 1000개면 1000개 쪼개가지고 이 일부분만 살 수도 있는 거거든요. 토큰을 말씀하신 예. 거죠? 예.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모나리자의 눈썹만 내가 살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예. 그리고 요즘 또 핫한 게 NFT 토큰이라는 게 있거든요. 예. 이게 non-fungible 토큰이라는 건데, 이게 대체 불가능하다는 거거든요. 예. 내가 인터넷에 뭐 그림을 하나 올리거나 파일을 하나 올리면 이거는 똑같이 복제가 가능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 이더리움 한 개 들고 있거나 우리 또 정프로님이 이더리움 한 개 들고 있으면 이 이더리움은 똑같은 거잖아요. 맞습니다. 제 이더리움이나 뭐 다른 사람 이더리움 한 개는 다 똑같은 가치를 가지고 똑같은 이더리움이잖아요. 네. 근데 이 NFT라는 거는 다 달라요. 이게 쉽게 설명하면, 이번에 트위터 CEO인 잭 도시가 자신이 처음으로 올렸던 트위터를 이 NFT 토큰화 시켜가지고 예. 이거를 팔았거든요. 맞습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의 마누라도 자기 그림을 이런 식으로 바꿔서 팔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만큼 요즘에 그 NFT라는 게 엄청 핫하거든요. 예. 그러나 오늘 제가 강조드릴 거는 이제 DeFi라는 거거든요. 예. Decentralized Finance라고 탈중앙 금융인데, 예. ICO의 붐은 끝났어요. 예. 아까 제가 말했다시피 뭐 규제나 뭐 기타 사기 같은 걸 통해 가지고 사람들 관심이 줄어들었고, 최근에는 이 디파이라는 게 쭉 올라가면서 이더리움의 가격을 끌어올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지금 새로운 또 시장이 열렸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디파이에 대해 알아볼 건데, 이 디파이라는 거는 쉽게 얘기하면은 그냥 탈중앙화 금융 서비스라고 보면 돼요. 예. 지금 이제 중앙 집중식으로 돼 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거를 사람들이 다 연결해가지고 거의 이제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를 할 수 있는 탈중앙화된 그런 서비스고요. 그러니까 내가 은행의 한 지점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전 세계 25억 명의 은행 서비스를 지금 이용하지 못하고 있어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진짜 저희한테는 이게 은행이 굉장히 당연한 거잖아요. 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거 이용 자체를 못한다는 게 굉장히 신기한 부분이네요. 네네. 그러니까 선진국 사람들은 다 이용하지만 저희는 대한민국이라는 선진국에 살고 있어서 잘 모르지만 남미나 아프리카, 중동 같은 경우에서는 사람들이 은행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 디파이는 중개자가 없다라는 장점을 통해서 규제에 대해서 잘 받지 않아요. 규제를 잘 받지 않기 때문에 지역적 한계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한국에서 좋은 디파이 프로젝트가 나오면 그게 전 세계적으로 퍼지면 우리 한국의 디파이가 전 세계적인 플랫폼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규제도 없고 한계도 없다. 네. 넓게 퍼질 가능성이 높고 굉장히 거래하기도 간편할 것이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혁신 금융으로 평가받고 있거든요. 예. 1차 핀테크가 쉽게 얘기해서 그냥 인터넷 뱅킹을 할 수 있다 정도로 보면 2차 핀테크는 이제 카카오뱅크가 나오는 거고 네. 이 3, 4차 핀테크가 이제 블록체인과 가상자산을 통해서 이 디파이를 이뤄내는 거거든요. 왜 이 디파이가 다른 건 안 되고 왜 굳이 이더리움이 가장 유리한지 이유가 따로 있는 겁니까? 이게 지금 디파이라는 게 규제를 받지 않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피아트 머니라는 우리의 일반적인 돈들을 여기에 사용할 수가 없어요. 예. 규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예. 그러면 규제를 받지 못하는 새로운 자산이 필요하잖아요. 예. 그게 바로 이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인 거고, 이더리움이 디파이의 가장 큰 그 핵심이 될 수 있는 이유가 제가 맨 처음 설명했던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 디파이가 좋은 게 첫 번째로 대출이 가능해요. 이게 지금 가장 주목받고 있는 서비스거든요. 내가 만약에 이더리움을 한 개 들고 있어요. 네. 이게 가격이 올라서 시세 차익을 받을 수도 있지만 네. 내가 이거를 한 1년, 2년 계속 들고 있는다고 치면은 내가 무슨 이더리움 개발자예요. 네. 난 이더리움 필요하잖아요. 네. 필요한 사람한테 빌려줄 수 있고 그래서 이자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대출을 하고 반대로 이더리움을 받는 사람들을 예치해서 이제 이자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출과 자금 예치의 수요를 충족해줬어요. 서로를. 예. 가상자산을 통해서. 야, 그러면 이거는 약 주담대 은행에서 내 집을 담보로 해서 돈을 빌리는 거랑 비슷한 느낌의 그런 것도 될 수가 있는 거네요. 뭐 아예. 그렇죠. 그 다음에 이게 탈중앙 거래가 가능해요. 거래소는 해킹이 당할 수 있거든요. 예. 근데 이거를 진짜 개인과 개인 거래할 때 온체인으로 올려버리면 해킹으로부터 안전해요. 그 비트코인의 네트워크를 이때까지 해킹 당한 적은 한 번도 없거든요. 예. 거래소의 핫월렛이 해킹을 당한 맞습니다. 거지. 예, 예. 네. 그리고 이 중앙화 거래소를 안 하고 이제 탈중화를 하게 되면 거래할 수 없는 가상자산을 거래할 수도 있고 또 스마트 계약을 활용해서 새로운 뭐 금융 서비스를 서로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개인과 개인의 거래이기 때문에 기존 규제 같은 게 없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거래 서비스도 만들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리고 이 또 스테이블 코인도 가능해요. 지금 뭐 USDT라는 테더라는 것도 이미 거래소에 많지만 네. 가상자산을 담보로 해서 비트코인이나 이런 걸 담보로 해서 1달러를 보증하는 다이 같은 것도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알고리즘 기반으로 수요와 공급을 예측해서 1달러를 유지하는 그런 코인들도 있거든요. 예. 그런 스테이블 코인들도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제가 조금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건데 합성 자산이란 거거든요. 예. 디파이의 한계로 거론되는 것 중에 하나가 취급할 수 있는 자산이 제한적이에요. 간단하게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정도밖에 없어요, 지금. 네. 근데 더 나아가서 주식이나 채권, 부동산 같은 것을 이 토큰화 시켜가지고 거래할 수 있다면 무궁무진하겠죠, 시장이. 그러니까 주식, 채권, 부동산을 그냥 어떤 그 가상화폐를 만들면 이것도 그냥 그대로 거래가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이 주식 같은 걸 예를 들면 요즘에는 가능하긴 한데 한 주를 사야 되잖아요. 예. 근데 이 한 주가 만약에 100만 원이라 칩시다. 근데 내가 50만 원밖에 없어요. 그럼 네. 못 사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걸 토큰화 시켜버리면은 쪼개서 살 수도 있는 거고. 맞습니다. 또 그 외에 다양한 것들을 활용 가능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 오라클이라는 게 또 있어요. You already know if I'm going to take it. Wouldn't be much of an oracle if I didn't. 쉽게 얘기하면 정프로님하고 제가 있어요. 네. 내일 비가 오면 정프로님이 저한테 1,000원을 주고요. 네. 비가 안 오면 제가 1,000원을 드릴 거예요. 네. 근데 내일 비가 오는지 안 오는지 뭔가 신뢰할 수 있는 주체가 결정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걸 오라클이라 그러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 블록체인 네트워크하고 외부 네트워크를 이어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일 비가 온다는 걸 한 99명이 비가 온다라고 네. 투표를 하고 한 명이 비가 안 온다고 투표하면 이게 비가 온 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
탈중앙화 되어야지 이게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중앙화되면은 내가 마음만 먹으면 사실 비가 안 왔다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탈중앙화가 중요한 거고, 이 탈중앙화 되었기 때문에 이 오라클이라는 게 만들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예. 이렇듯 디파이는 뭐 화폐 발행도 할 수 있고, 예금, 외환, 대출, 금융투자, 증권거래, 결제, 보험, 커스터디까지 모든 게 다 가능해요. 예. 실제로도 보험이라든지 파생상품, 트레이딩, 빌려주기, 그 다음에 스테이블 코인, 오라클, 커스터디 서비스, 다양한 디파이 서비스들이 존재하거든요. 이미 디파이가 내가 모르는 사이에 대중화가 되어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대중화까지는 아니지만 엄청 많은 프로젝트들이 개발되고 있고 지금 이제 커져가고 있는 단계거든요. 신생아예요. 시장이 이제 성장하려고 하고 있다. 네네, 이 신생아의 단계에 접어졌는데 제가 봤을 때 이 잠재력이 정말 무궁무진하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까지는 이더리움의 디지털 석유로서의 가치, 디파이를 중심으로 알아봤고요. 네. 다음 시간에는 이더리움의 가치와 가격 전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리얼머니 TV의 정 팀장 김프로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